앞에 화면에 보면은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 19일부터 차관급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죠. 19일부터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 19일이네요. 목요일. 우리나라는 20일이 되겠죠.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무역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거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19일부터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월에 고위급 협상에 앞서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기업 임원들에게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문제를 다루는 진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합의 내용이 있는 합의란 얘기죠.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관련된 거. 돈호휴 회장은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하고는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내달 초 류호 부총리를 만날 것이다.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10월 초에 있을 거란 얘기죠. 요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비롯해서 글로벌 정치에 큰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호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적재산권입니다. 미중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이에요. 이 지적재산권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만 나온다면, 서로 어느 정도에서 협상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미중 협상은 완료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합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합의, 진짜 합의. 예, 사실은 이제 합의의 내용은 지적재산권에 달려 있고,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장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은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자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비싸게 팔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얘기고, 중국은 좀 카피해 쓰겠다. 돈 안 지불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그 대학 규제 같은 거, 미국의 대학 규제 같은 것을 해적판으로 해서 뭐 복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없이 그냥 적당히 복사해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번에 몰아붙인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정말 진짜 합의 쪽에 가까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아침의 내용들, 일단 뭐 좋은 내용이 나와서 한국 증시에는 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뭐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침에 나온 미중 간의 협상 소식, 요것은 최고의 호재입니다. 최고의 호재. 글로벌적으로 최고의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요거 이제 차분하게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예, 어제 코스피는 2062까지 올라왔습니다. 2062, 이제 2100이 가까웠죠. 코스닥은 638, 아직 700 가기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한국 증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금 거의 8월 말 이후로 지속 상승하고 있죠. 8월 말에 이제 1900 근처에서 쌍바닥을 확보하고 1900 근처 쌍바닥 확보됐죠. 요거 이후에 거의 뭐 3주 정도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2까지 왔는데, 요 상승의 동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미중 간의 협상 얘기죠. 미중 간의 협상. 그래서 이제 2100 정도까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100을 돌파하려면은 정말 미중 간의 어떤 확실한 뭐 스몰 딜도 좋습니다만은 협상이 좀 나와야 한다. 이게 나오면은 아마도 2100을 확 돌파해가지고 주가 좀 급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요걸 돌파한다면은 2250 정도, 요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한번 뭐 여기서 밀릴 수 있겠습니다. 2100에서 밀릴 수 있겠지만, 미중 간의 협상 문제가 완결된다면, 2250 정도까지도 그냥 확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기대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50까지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미중 협상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잘 될 거라 봅니다. 잘 될 거라 되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뭐 70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또 뭐 그의 돌파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코스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 쪽이니까, 바이오에서, 그 헬릭스미스 같은 데서 이제 뭐 삼상 완료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면 이거 돌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700까지도 이제 코스닥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어제 보니까 어제도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은 1,500억 팔았는데 기관은 1,900억 약 2,000억 가량 샀어요. 어제 등락률도 굉장히 좋았죠. 상승이 코스피 600개가 하락이 191개, 등락률은 339%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이 843개인데 하락은 367개, 등락률은 229% 아주 좋아요. 볼턴 경질이 호재가 됐고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점점 살아나면서 남북 경협주가 어제 시장을 리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북 경협주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남북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유가가 급등할 소지가 나타나면서 어제 건설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이 6%, GS건설 3%, 삼성엔지가 6%, 대우건설이 무려 11%까지 올라갔네요. 대우건설은 여기다가 크게 수주를 받은 큰 대형 수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급등이 나왔고요.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중동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현대건설, GS, 삼성엔지 여기다가 이제 대우건설이 또 크게 하나 수주를 받음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고, 조선주가 유가가 또 상승의 수혜주가 되죠. 한국조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3%까지 올랐고요. STX중공업 5%. 자, 유가 급등 관련돼서 조선과 건설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최근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큽니다. 조선 쪽은 앞으로 상당히 업황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증권주가 오랜만에 증시가 이제 다시 200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 나오고 2100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한국금융주주,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이런 것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철강주도 최근에 이제 어제는 이제 보합이었지만 그저께는 또 급등이 나왔죠. 철강주의 흐름도 좋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 외 화학주들, 자동차 뭐 보합 수준, 쇼핑이라든가 백화점도 보합 수준 정도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가 어제 명실상부한 시대의 대세, 그 1등 테마가 되고 있고요. 올해 아마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아마도 대북주의 시대, 남북경협주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급등했던 철도주는 약간 숨고르기, 그래서 부산산업이 보합 정도, 대하TI가 장중에 10% 이상 올라갔다가 6%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푸른기술이 보합 정도. 그러나 이제 에코마이스터는 7% 올랐고, 서암기계가 4% 올랐고요. 한라는 그 전날 뭐 급등했었는데 6% 올랐습니다. 철도주가 약간 쉬는 가운데, 반대로 이제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뭐, 개성공단의 인디F, 신원, 좋은 사람들이 12%, 유상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올랐고, JST나가 8% 올랐고요. 금강산의 일신석재 대표 종목이죠. 5% 올랐고, 용평리조트 9%, 현대 엘리베이, 여기 현대 LDE가 됐네. 4% 올랐고, 아난티 9% 올랐습니다. 시멘트가, 또 급등이죠. 성신양의 한일현대시멘트가 13% 올랐고요. 그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SOC에서 동아지질, 특수건설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오랜만에 남강투건이 16% 올랐고요. 일성건설이 10% 올랐습니다. 또 농업주로 이제 시장이 좀 시세가 올바붙었는데 경농 8%, 조용하던 아시아 종류가 13%까지 올랐고, 대유는 마치 상한가 갈듯이 18% 올랐습니다. 조비는 6% 정도. 아주 침묵을 오래 지키고 있던 한국석유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거 비싼 종목인데, 한국석유가 원래 가치주의 대명사로
근데 이제 물량도 상당히 작아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한국 석유가 상한가에 갔고, 그 대규모의 무상증자, 유상이 아니라 무상증자를 했죠. 200%의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 좀 빠졌던 SG가 어제 또 10% 가까이 올랐고요. 또 유진기업이 6%, 다스코가 4%. 일단 그 남북주들의 시세가 철도주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철도주에서 SOC 관련주로, SOC에서 전력주로, 전력주에서 이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농업주의 급등이 나오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해지고 있던 한국석유라든가 SG와 같은 이런 이제 아스콘이잖아요. 아스콘 또 SG 같은 경우에 이제 레미콘이죠. 아스콘 레미콘 같은 이런 건축 자재 기업들 그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전력주의 상승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말씀드렸지만 재룡전기, 재룡산업, 대원전선, 세명전기, 대원전선도 한 번씩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들로 남북경협주의 시세 확산이 나타나고 있고 드디어 남북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어제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북경협주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아마 시장에서 남북주를 갖다가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 남북주 이제 좀 조정받을 때 되지 않았어? 남북주 저거 언제 내려오나? 저게 내려와야 다른 게 갈 텐데 이렇게들 기대 많이 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북경협주 막 시작입니다.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이제 삽바싸움하면서 서로 평양에서 하자, 워싱턴에서 하자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곧 실무회담 아마도 2주 내에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드디어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무회담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 같아요. 실무협상에서 이 모든 것을 뭐 그 정상회담에다 넘기는 그런 이제 1차, 2차 때가 아니라 이번 3차에서는 실무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주가 급등을 하니까 다른 쪽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ABL 바이오는 좀 나은 편이었지만 나머지는 강보합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았지만 나머지는 또 보합 정도. 자, 헬릭스미스가 8% 정도 급등했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제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헬릭스미스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도 그러니까 요 얘기 뭐냐면은 바이오도 이제 축약이 된다는 거죠. 축약 슬림화되고 있다. 바이오 진정한 바이오로 시세가 압축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다 함께 같이 갈 수는 없다. 다 함께 같이 가기에는 너무 종목도 많고 물량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같이는 못 가겠고 이제는 압축이 되고 있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업황 좋아지면서 조선기자재주들도 계속 상승세인데요. 태광이 어제 5% 올랐고 승강밴드가 4% 둘 다 소위 관이음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피팅 이런 건데 큰 간과 간을 이어주는 그 중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관이음새 큰 이제 대용량 관도 있고 소용량 관도 있는데 가스관도 있고 뭐 하수관도 있고 또 우리 그 대규모 플랜트를 하게 되면 화학 플랜트에서 관들이 많잖아요. 그 관과 관을 이어주는 어떤 건 구부러지고 어떤 것은 끊어지고 하는 것을 그걸 이어주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관이음새 피팅이라고 하죠. 그 관련주들이 태광과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건데 최근 들어서 아주 차트 보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목하시 바라겠고요. LB세미콘 이제 비메모리는 시세가 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5G 종목들도 이제 시세가 다한 게 아니냐. 서진 시스템, FR텍, RFHI, 시노와이어 비교적 하락 추세 보이는 걸 볼 때 이제는 뭐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시세 마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뭐 5G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원히 뭐 그 설비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설비가 완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이제 하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미리 올랐던 부분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힘들어한다. 조정을 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드론 공격 요것 때문에 좀 등락이 있었는데 뭐 크게 내려오진 않았죠. 크게 뭐 내려온다기보다 오히려 호재도 좀 있는 부분이니까
자, 사우디 아람코에 이란의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품 자체는 이란인데, 이란이 공격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죠. 전 세계 공급량의 약 5% 정도가 차질이 빚었다. 약 570만 배럴 정도가 생산 차질을 빚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빠르게 좀 복구가 되겠죠. 또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비축량 풀어서 유가가 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브렌트유가 장중한 때 심리적 것 때문에 19.5% 폭등했습니다만은 마감은 WTI 기준으로 14.7%로 마감됐습니다. 폭등은 폭등인데 일단 전망 자체가 오래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처럼 뭐 150달러까지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유가의 역사적 최고치는 149달러예요. 그래서 뭐 1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안이 생기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어떤 뭐 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제 한번 급등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중동에서 석유 생산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요걸 미국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군은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 것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미국은 이란에서 발산된 순항미사일하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공개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자체가 이란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란에서 발사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걸로 좀 서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얘기가, 우리는 이란이 그것을 발표했는지의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장전이 완료된 상태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란을 폭격하라고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장전이 완료된 상태다 하면서 마지막 12초 전까지 외교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초 전, 그러니까 폭격 12초 전까지, 12초가 아마 마지막 전가 보죠. 그래서 12초 전까지 외교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볼턴이 이란 공격에 강력 집중했는데 비행기에 떴다가 취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만약 공격한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뭐 이란을 갖다 공격하거나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협박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이란산 무기이지만 예멘 반군이 발사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또 가봐야 알겠죠, 어찌 될지는.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 이란과 미국 간의 전면전이 벌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한테. 유가가 급등하면서 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자, 이제 8월에 중국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4% 증가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고요.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산업 생산은 제조업에 관련된 건데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금 뭐 이 정도 큰 악재는 아니에요.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 이제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엔 좀 동결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번에 목요일쯤에 미중 실무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다. 아까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죠. 목요일쯤에 이제 미중 실무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요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가는 에너지가 3.29% 올랐고, 재료 기술도 좀 내렸고, 그래서 꼭 이런 이제 어떤 재료가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것이 꼭 전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 외주에는 또 이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좀 모자란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유가 급등이 주식시장을 해칠 수 있지만 미국의 산유량 급증이 이런 우려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북미 대화, 북미 협상, 언제 남북 경협되나, 언제 북한은 개혁개방되나, 언제 북한 땅 밟아볼 수 있나. 자, 오늘도
북한 땅 밟아보는 이슈를 가지고 또 펼쳐보겠습니다. 북한이 체제 안정과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네요.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북미 협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 뭐 계속 했던 얘기죠. 제재 해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의 얘기인데요.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 이거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요 얘기는 어찌 보면은 빨리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도 들리죠. 외무성 국장이 언급한 제도의 제도가 아니라 체제의 안전인데 체제 안전. 자,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갖다가 보장해달라는 얘기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각종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무성국장이 덧붙이기를 몇 주 내에 열릴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만남이 요 얘기는 뭐냐면 몇 주 내에 열리겠다는 게 몇 주 내에 열리겠다는 얘기가 몇 주 내냐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봅니다. 2주 정도. 이 정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장소와 일자가 발표될 거예요. 장소 일자. 이게 이제 발표되면서 이게 또 하나의 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네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제 날짜나 장소는 곧 발표가 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실무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날짜를 찍으라 그러면 한 9월 26일 정도 요 정도 넉넉 잡아서 요 발표는 조만간에 있을 것 같고요. 날짜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언제 하겠다라는 발표는 곧 있을 것 같고 장소도. 그런데 이제 그 날짜는 아마 장소와 협상의 날짜는 제가 볼 때는 9월 26일 정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호텔 숙박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9월 26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9월 17일 아닙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흘 정도 후에 실무 협상이 열릴 것 같다. 지난번에 유럽에서 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할지 어떨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합의될 시간과 장소 논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됐네요.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실무협상 가까운 몇 주 내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시간 장소만 이제 발표만 남았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9월 하순에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 9월 하순이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9월 한 26일 정도? 빠르면 뭐 다음 주 빨리 9월 23일이 될 수 있겠죠. 월요일부터. 곧 발표돼가지고 곧 뭐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라고 국무부는 발표했고요.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이런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국무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발표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상회담 장소, 이제 정상회담으로 옮겨갔어요. 정상회담. 실무회담은 뭐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 그 장소가 평양인가 워싱턴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그래서 김정은은 뭐 오늘 뭐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만나겠다 얘기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요걸 이제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고, 강경화 장관에게 이제 확인을 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8월 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요걸 또 이제 트럼프한테 확인을 하니까 응급을 미국에서 한국 언론에 그런 얘기 나왔다는데 평양 초청에 그 친서가 왔다 그러는데 확실하냐 그랬더니만 이제 미국에서는 응급을 회피했다 그래요. 응급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왔었다는 얘기죠.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인하지 않았다.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자, 조정현 기간지 조선신보. 조선신보는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미리 얘기하는 특성이 있는데, 북미 실무협상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3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번에는 실무회담에서 많이 조율하겠다.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을 다 조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신보는 조총련 기관이긴 하지만 북한의 얘기를 많이 미리 밝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쭉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정상 간의 빅딜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경향이 많았죠. 북미 대화가 정상 간의 빅딜로 이렇게 가는 게 많았는데 실무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실무협상에서 뭐가 정리되지 않고 바로 정상으로 넘어간 게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이런 결렬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 때문에. 미국은 이제 실무회담에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실무회담 깊이 모든 걸 김정은이가 결정하는 그런 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무회담을 자꾸 깊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선신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3차 정상회담 합의문의 조율 과정이다라고 보도했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을 거의 초안을 다 작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안을 다 작성하고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겠다. 원래 이제 정상회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예외가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었죠. 실패한 정상회담도 있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실무협상에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번에 조선신보가 북한도 정상국가로 가는구나 알수 느끼는 게 이번에는 실무협상에서 합의문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매우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과는 달리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고, 또 미국은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초안을 완성 후에 정상회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제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그냥 강조하고 있고, 실무회담에서 초안을 완성하겠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렇게 최종 결단만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이제 정상회담에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이 양국 수도 중 한 곳에서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는 평양에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에 올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덩샤오핑도 먼저 미국에 갔습니다. 덩샤오핑. 중국의 최고 실권자였던 덩샤오핑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그때 제 기억에 80개 단체에서 연설했던가 그래요. 덩샤오핑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덩샤오핑 참 공산주의 국가에 있던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를 대결에서 평화로 이끈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덩샤오핑이 국교 수립도 안 된 미국에 가가지고 제 기억에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80개 단체에 가가지고 연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적극적인 개혁 개방의 주창자였던 거죠. 근데 그런 덩샤오핑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김정은이가 모르죠.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덩샤오핑의 길을 쫓아간다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 정말 2주 정도 미국의 각종 단체와 유엔과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하면서 북한을 확실하게 갑자기 개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쇼킹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글로벌 자금이 확 몰리죠. 어쨌든 트럼프는 백악관이고 김정은은 평양을 선호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평양에 또 오라는 얘기도 했다 그래요. 박은권 한동대 교수 시간이 많이 갔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합의가 나오면 좋은데 합의가 실패해도 난 트럼프가 평양에 온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고유한 동국대 교수, 평양에서 정상회담하고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책 전환에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트럼프가 평양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 김정은이가 훨씬 더 빨리 비핵화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했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평양 갈 준비 아직 돼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방문할 적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큰 게 합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핵 탄두 미국에 다 넘기겠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평양 갑니다. 그죠? 핵탄두를 미국에 다 넘기겠다. 이런 정도로 뭐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트럼프가 평양 가죠. 근데, 그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뭐,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워싱턴 가는 게 비행기 없더라도, 비행기 빌렸더라도, 워싱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평양 방문할 준비되어 있냐라고 기자 질문하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 얘기는 북한과 미국 간의 큰 타협이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은 평양에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또 뭐 케미 강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케미를 강조하면서 관계는 매우 좋다. 나는 어느 시점인가, 더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평양에 갈 것이다. 어떤 일이 날지에 따라서 지켜보자면 어떤 일이 날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김 위원장 네가 와라, 네가 와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북한이 완전 친미국가 돼야 될 것이다. 한방에 북한이 친미로 간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면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평양에 갔냐라는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평양에 초청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평양 방문을 위해서는 비핵화 결단이 더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 하여튼 뭐 그렇다. 결국 말입니다. 이 4분기의 영웅주는, 4분기의 영웅주는, 결국 남북협력주 아니겠냐 하는 거고, 또 제가 볼 때 미중 간의 스몰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조만간 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스몰딜. 그래서, 요 스몰딜의 내용은 결국 지적재산권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산권, 요 지적재산권 하나 정도를 이제 중국이 양보하는 거,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다 지적재산권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미국에게 양보한다. 요렇게 이제 될 것 같다. 지적재산권은 미국에 양보한다. 요게 될 것 같고, 그것을 양보하는 대신에 지금 뭐 그 관세 여러 가지들을 뭐 한 방에 많이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양이 나오죠.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수출이 9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살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풀려나가고, 또 세계 경제가 그게 적응해 나가는, 풀려나가는 것도 풀려나가지만 좀 적응해가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세계 경제가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나오지만 그게 적응해가면서 슬슬 기업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터닝 포인트라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의 무역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슈퍼매파 볼턴의 전격 경질 후에 북미 대화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고, 요것은 이제 트럼프의 강한 의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무회담이 시작되지 않겠냐. 실무회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주 후반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보는데, 빠르면 다음 주 전반에도, 그러니까 뭐 9월 23일 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북미 실무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9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스케줄, 남북 경협조 랠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강력 부유 저점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오늘 아침에 뭐 종목을 세세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시간은 안 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8시부터 실제 한 8시 반에 합니다.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 하니까요. 요 시간에 얘가 좀 더 자세하게, 미중 간의 이제 스탠스, 구체적으로 뭘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도 섹터의 순환 과정을 갖다 말씀드리겠다. 철도주가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철도주가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과정들, 철도주에서 금강산으로, 금강산에서 개성공단으로, 개성공단에서 SOC 쪽으로, SOC에서 농업주로, 또 시멘트로, 물론 이제 건설주, 그 다음에 전력주까지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주가 워낙 싸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뭘 사더라도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자, 8시 반에, 방송 8시부터 켜놓겠습니다. 8시 반에, 인천여우의 장중 공개 방송 기대 만땅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